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9년 3월 27일 수요일 신문사설 비평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재정 관련한 동아일보 사설입니다. 3년 만에 100조 늘어난 슈퍼에서는 500조, 재정 중독 걱정된다 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재정 중독이 아니라 재정 부족이죠. 조세 수입을 당연히 늘려야 합니다. 경제 관련해서 동아일보는 버팀목 삼성전자마저 실적 쇼크, 바닥 보이지 않는 경제 하강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건 세계 경제 현상이죠. 삼성전자만 그 영향에서 예외일 수는 없습니다. 블랙리스트와 관련해서 동아일보는 김은경 영장 기각 블랙리스트 면접 아니다 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박근혜 정권 당시 블랙리스트 관련자들의 수사나 영장 발급 기준에 따랐다면 이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 기준에 따르지 않고 지금 문재인 정부에 편향되었다면 그건 잘못이죠. 그렇다면 법정에서 다툴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교육과 관련해서 매일경제신문은 9년 만에 감소한 글로벌 교육 수출 컨딘전시 플랜 짜야 한다. 지금 전지구적 경기 후퇴 글로벌 교육에 지금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는 미국과 중국과의 어떤 무역 전쟁 등을 포함해서 어려움이 이제 확산되고 있는 상황에서 다시 우리가 수출 주도형 경제 성장 전략, 수출 전략만 짠다는 것은 문제다. 내수 전략을 짜야 하고, 이를 위해서 저소득층 소득을 향상시키는 소득 정책, 분배 정책을 짜야 한다 생각합니다. 스펙 관련해서 매일경신문은 대학 교수가 딸 스펙 조작, 깜깜이 수시가 문제다. 범죄이죠. 합격을 취소시키고 당연히 사법 처리해야 한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 기존의 지금까지 스펙과 관련된 평가 시스템을 전면적으로 바꿀 필요가 있다 생각합니다. 판사와 관련해서 조선일보는 이제 한국에서 정말 판사가 재판에서 정치를 하고 있다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사법거래 사법농단 할 때는 왜 침묵을 했는지, 그것이야말로 정치 아니었나요? 법률과 판사 양심에 따라야 하지만 정치적 판결과 완전히 무관할 수 없는 상황, 법률보다도 윤리도덕적 민심의 천심이라고 하는 그런 어떤 수준에서의 정치적 판결, 그것은 불가피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꼭 일반적으로 우리가 말하는 정치적 거래여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인사청문회와 관련해서 조선일보는 장관 들여 포변한 통일장관 후보 국민을 바보로 한다. 중앙일보는 북한 편향 김현철 통일장관 후보자 임명 숙고해야 한다. 한국경제신문은 장관 후보자들은 스스로 국민 눈높이에 맞다고 생각하나 문화일보는 범죄 수준인 장관 후보들 험결, 검증 실패 책임도 물어야 한다. 주장하고 있습니다. 장관이 되기 위해 소신을 바꾼다면 장관 자격이 없습니다. 북한 편향인지 아닌지는 그분의 그 논문, 학위 논문, 주장, 이 증거가 있기 때문에 세심하게 따져볼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장관 후보자들이 국민 눈높이에 맞는지 아닌지 스스로 알 것이다. 저는 모를 거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안다면 다 사퇴해야 한다. 눈높이로 보면 다 사퇴해야 하지만 그분들이 사퇴하지 않고 버티는 걸 보니까 눈높이를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대부분의 장관 후보들이 불법 부정이 범죄 수준이다. 문화일보는 그렇게 표현했는데 범죄 수준이 아니라 범죄다. 저는 그게 범죄였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인권 관련해서 한국경신문은 한국성 인권 경영 못지않게 경영 인권 보호가 필요하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경영 인권보다는 경영권을 지금 말하는 것인데요. 경영권을 행사하고 심지어 휘두르면서 노동자나 직원들의 인권이 유린당해 왔죠. 형평성을 말하기는 굉장히 지금 불평등한 조건입니다. 경영권과 노동자의 노동권의 인권은 비교했을 때 경영권이 확실한 우위에 있기 때문에 경영권 보호 이것은 좀 과도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청년 수당과 관련해서 한국경신문은 청년에게 필요한 건 푼돈 아닌 미래와 희망이다 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청년 수당에 대해서 말이죠. 비판하는 것이죠. 당장 굶어 죽거나 빚에 허덕이는데 어떻게 미래를 말할 수 있죠? 청년들은 무조건 꿈을 꿔야 하고 미래를 계획해야 하기 때문에 현재의 금전위임이라든가 실업이라든가 이걸 그냥 참고
인내하라는 겁니까? 국민연금 관련해서 매일경제신문은 수익률 바닥권 못 벗어난 국민연금 너무 아니하다 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세계 경기가 침체인데 투자 수익률을 기대하는 게 이게 말이 될 소린가요? 그리고 연금은 수익률을 중심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안정성을 중심으로 해야 합니다. 연금이 복진 이상 재정적 지원도 필요합니다. 김학의 사건 관련해서 중앙일보는 김학의 사건 재수사 종천 최동훈 왜 뺐나 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보고라인에 있었던 사람이라면 당연히 수사 대상에 포함돼야 합니다. 독립유공자 관련해서 조선일보는 북정권 핵심도 독립유공자 서훈, 김일성 훈장 얘기도 나올 판이다 비판하고 있습니다. 개별적으로 독립운동가 한 사람 한 사람을 따질 게 아니라 사회주의 계열 독립운동가에 대한 서훈 기준을 법률이나 규정으로 마련해야 합니다. 그래야 이런 논란이 없어질 것입니다. 북한 인권 관련해서 문화일보는 북인권단체 지원 조건 내건 통일부 블랙리스트 아닌가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열리는 북한 자유주간 행사에 참가하는 북한 인권 관련 단체들에게 항공료를 지원해준 조건으로 남북 합의 등의 비판을 자제할 것을 지금 요구하고 있는데 이게 블랙리스트 아니냐 이런 주장하고 있는데 남북 합의를 비판하면 지원한 돈을 물어내야 한다든가 아니면 법적 제재를 가겠다 뭐 이러면 블랙리스트일지 모르겠지만 단순히 정부가 권고나 권유를 하는 것이라면 이것까지 블랙리스트다 이렇게 말하기는 곤란하죠. 택시 월급제 관련해서 문화일보는 카풀 합의 끼어든 택시 월급제 시월세 지원해서는 안 된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카풀 합의를 위해서 월급제 끼어든 것이 아닙니다. 이 택시 월급제는 카풀 합의 이전에 법에 명시되어 있었는데 이것을 택시업자들이 지키지 않았고 이것을 행정 지도할 정부와 지자체가 직무유기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건 택시 월급제가 끼어든 것이 아니라 택시 월급제는 본래 있었고 이것을 시행하지 않았을 뿐이고 시행하지 않은 사업주에 대해서 지휘감독하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가 된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 3월 27일 수요일 심사슬 비평을 모두 마치겠습니다.